예, 안녕하세요. 예, 격방 타고 예, 무형유산 등록 추진을 위한 문헌교실 이제 3회차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말 그대로 여기 태상왕과 상할 때 태상왕은 태종 예, 이 방언을 말하고요. 상은 세종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 3년 신축년 11월 25일 갑신일에 태상왕과 왕이 함께 신궁의 내정에서 굴을 쳤다. 그래서 여기 타굴을 굴을 쳤다라고도 하지만 번역을 그렇게 쳤지만 타굴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신궁 내정에서 타굴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사견 없이 그냥 왕조실록에 있는 번역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신궁 내정은 이것은 이제 동골도의 후대 거예요, 후대 거. 그렇지만 큰 틀에 그 전각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도남문부터 시작해서 쭉 가시죠.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내전이 여기는 이제 내전이 아니라 내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정청도 있고. 그래서 내각을 지나면 바로 이제 인정전에 들어가고 여기 요건 뭐 건물 딱 알죠? 네. 파란 건물. 네. 선정전. 네. 그죠? 선정전 나와서 여기 들어가면 요 건물. 요게 이제 흥복헌. 예, 그죠? 흥복헌. 예. 경운각의 흥복헌이 경운각. 구나. 예. 자, 경운각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내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격방은 넓은 평지가 필요 없이 좁든 높든 그냥 뭐 건물과 건물 사이. 그래서 제가 사정전을 가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넓더라고, 사정전이. 그래서 사정전에 건물이 크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여러 가지 방법. 거기다가 또 마루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정전 내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 아니라 사정전 뜰. 뜰이요? 예. 지금 보기 사정전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진짜 가서 보면 커요. 예, 제가. 그래서, 한 몇 개 할까? 7개 정도의 와를 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7개동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5개동을 하거나 4개동을 할 때는 종가 같은 데를 하면 이걸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1박 2일 할 때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다도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이제 거기 이렇게 종가를 그려놓고 그걸 조감도로 해서 와를 어떻게 두는 것만 알려주면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거기다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기본적인 하는 방법이나 점수 내는 방법만 알려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궁 내정에서 했고요. 다음 천기 한호. 추호자거든요. 천기 하늘의 기운이 날씨랍니다. 날씨. 천기 호 때문에 불가 출 나갈 수가 없다. 교회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현재는 궁궐에서 한 기록들만 있는 거죠. 궁궐 바깥에 있는 것은 딱 2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해정교하고 광통교. 예. 그렇지만 이걸 보면 궁궐 밖에 여러 곳에서 했다는 것을 미루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정에서 고위 차희, 그죠? 천기 한호 때문에 불가출 교회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하였다. 이 놀이를 하였다. 어디서? 신궁 내정에서 하였다. 그래서 명춘 이듬해 봄 춘분으로 본다면 3월 21일. 그냥 보통 춘하면 그냥 3월 21일 춘이라 그래요. 그러면 11월 25일부터 3월 21일 대략 115일 정도 하였다. 명춘에서 곧 그쳤다.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하들하고 했다는 거죠, 신하들하고. 이제 11명 나옵니다, 이름이. 자, 누군지. 자, 임금님을 임금님 옆에서 같이 입시에서 타구한 자 또는 입시에서 공을 친 자들은 여기서 이제 효령대군, 익평부원군, 경영군, 공령군, 의평군, 순평군, 한평군,
도총재, 그 다음에 광록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분들 뭐 이력이나 양력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자, 효령대군 태종의 원오남이었는데 형 3명이 죽었기 때문에 차남이 되겠습니다. 양령대군, 효령대군.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식으로는 이남이죠. 생자 이남이고, 익평부원군은 태주의 3남인 이간대군의 장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간대군도 만약에 효령대군이나 양령대군이 죽었으면 왕세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아주 이 사람은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로얄 패밀리. 왜냐면 삼촌이 왕이잖아. 삼촌이 왕이잖아요. 아, 근데 삼촌이 왕이면 목숨이 간당간당해 언제 죽을지 몰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버리고 권력에 대한 걸 버리면 오래 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령군. 경령군은 태종의 서장자입니다. 태종의 서장자고요. 그러니까 서장자만 아니면 얘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양령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글선생님이었습니다. 글선생. 그러니까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죠. 경령군이 오시면 비록 본인이 왕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잖아요. 삼촌이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령군. 이제 공령군은 태종의 서팔남, 서자. 엄청나게 많았던 서팔남이고요. 예, 나중에 함령군이 됩니다. 함령땅, 저쪽 함령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고요. 의평군. 의평군은 정종의 서장자예요. 얘도 만약에 적장자였으면, 예, 정종이 욕심을 부렸다면 태종하고 싸움을 했겠죠. 근데 아무튼 욕심을 버려서 오래 살았죠. 장수했죠. 예, 그리고 그의 서장자, 의평군, 이원생이고요. 요 순평군은 의평군의 동생, 서차자.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통령 동생의 큰아들. 예,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바깥에서 데려오네. 예? 첫째, 둘째. 그러면 이제 기업 가지고 싸우는 거지. 항상 나오는 거. 예?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항상 그 바깥에서 온 애가 회장님 하더라고요. 예. 조선시대는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해. 하여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평군. 한평군은, 요원부원군 조인벽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오느냐. 엄마가 정화공주예요. 그러니까, 환종은 뭐예요? 이자춘의, 태주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에요. 이자춘. 이자춘의 부인이에요. 부인. 엄마가.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여기도. 끝발로 본다면.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엄마가.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인병하고, 태주 이성계가, 무슨 관계라 하지, 그걸? 사돈관계죠, 사돈관계. 이렇게. 이모. 그러니까, 태조의 아들들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 예. 여튼,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 되죠. 고모할머니의 아들이니까, 이거 뭐라 그러나. 하여튼, 요새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당숙. 예, 고당숙, 맞다.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다음에, 도총재. 이것은 이성계의 이복동생, 의안대군입니다. 예, 이성계의 8번째 아도 의안대군이에요. 달라요. 여기는, 예, 이성계의 이복동생, 의안대군 이화의 아들, 이진과 이담. 그죠? 얘들은, 왕자의 난에 태종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아들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담, 이화 말고도, 여기 이진, 이담 말고도 많아요. 자식들이. 다. 하여튼 욕심을 딱 거두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광목경 권영군은 뭐냐. 얘는 왜 힘이 세냐. 얘 여동생이 당시 태종과 거의 의형제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는 명나라에서, 하나는 조선에서. 그래서 둘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명성조가 됐고, 그 다음에 태종이 됐어요. 근데 왜 태종을 갖다 인정했느냐. 태종이 조선을 인정받기 위해서 북경을 해서 남경으로 가요. 그때 수도가 남경이었거든. 근데 그때 북경에 군사력을 가졌던 명성조 주치와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명성조한테 되게 아부하는 시를 올려요. 저 넓은 초원에 말이 뛰어다니고 하는데 활을 들고 큰 기계를
뽐내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비슷한 형태의 글을 올려요. 태종 이방원이. 그러니까 명성주한테는 무슨 뜻이에요? 말 타고 활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카 몰아내고 하라는 거죠. 태종 이방원이 똑같이 와서 왕세자 조카 동생 몰아내고 왕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줬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 아니었어요. 그럼 태종 이성계는 뭐냐? 고려 건지국사였어요. 고려의 국사를 관장하는 사람. 왕이란 말을 못 쳤어. 드디어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뒤에서 그 역할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영균의 동생인 현비. 예. 후궁이 후궁. 명성조 주체 후궁. 예. 그러니까 현비의 오라버니니 우리 말하면 저쪽에 기형의 오빠 기철과 같은 거예요. 예. 이쪽은 아주 천하의 내국노였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이나 국호를 가지기 위한 뒷배니까 그래서 아마 참가하지 않았을까. 요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금방 알겠죠. 왜 태종과 세종이 이 사람들을 불렀겠어요. 우리가 쿠데타의 원주야. 성공한 쿠데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요. 전부 어디야 경복궁에 다 모가지 걸린 사람이지. 군기시에서 모가지 잘려가지고. 하여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족? 성공했으면 그렇지. 실패했으면 당신들은 그냥 모가지가 땡땡땡 잘렸을 거라고. 그냥 시골 촌보로서 그 통에다가 막걸리 해가지고 일하고 나서 막걸리 탁 마시고 나는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 격양을 해야죠. 격양.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약 100 며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데려온 시종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을 거야. 계속. 그러면서 상도 주고 따라온 시종들한테 저화도 주고 이러면서 결속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때는 종친부 그쪽 가서 또 재우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늑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격방이 가진 어떤 그 의미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빨간 글씨로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격구지법. 격구를 하는 방법은 분조. 조라는 것은 팀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하면 복수격입니다. 조가. 그래서 복수니까 여러 사람들을 편을 나눠서. 그래서 이것도 배울 거예요. 10명에서 20명이 가장 큰 분조야. 그래서 그걸 대회라고 불렀어요. 대회. 그죠? 그 다음에 7명, 8명 중회, 5명, 6명 소회, 4명 대붕, 2명씩 하는 것은 단대. 그래서 총 놀이 방법은 5개. 근데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건 원문만 나오는 거예요. 바이블에만. 자, 그래서 그걸 치는 방법은 분조, 편을 나눠서 바야흐로 승부를 나누는 것이다. 승부를 겨룬다 이런 뜻입니다. 교가 승부를 겨룬다. 그죠? 교. 그래서 승부를 겨룬다. 그리고 봉 또는 방이라고 하죠. 방에 채라고 우리말로 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은 방의 형태, 모습상이니까 보통은 마치 숟가락씨와 숟가락과 같다. 숟가락 같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다. 요만하죠. 그러니까 어디더라 이게? 없어. 갑자기? 여기 있다. 예. 그러니까 손바닥이니까 손바닥이 요거잖아요. 이건 손가락이고, 손바닥. 그죠? 이렇게. 딱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꺾어서 만들어도 되고,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어떻게 만들지도 다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물속 가죽으로 만들었다. 물속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속 가죽을 전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원목을 이렇게 해놓고 앞뒤를 아마 물속 가죽으로 덧쓰였을 거랄 거예요. 덧쓰였을 겁니다. 덧쓰였다. 고급이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딱 치면 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팍 나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 탁 치는데 팍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속대로 된 봉을 와서 탁 치면 툭 치는 거죠. 골프를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채가 여러 개 있는 게 다 그 용도. 멀리 있을 때는 장타 있을 때는 좀 준탁하고 무거운 걸로 딱 치고 가까이 있을 때는 톡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죠? 툭 하고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우피. 만호나 수우피로 만들었다. 이죠. 그리고
후죽. 이건 이제 막대를 말합니다. 막대. 네, 막대. 예. 대나무를 두껍게. 그러니까 아마 통대나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되면 뒤틀리고 깨지니까.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절반이나 3분의 1로 잘라서 작게 또 겹치고 작게 겹치고 겹치고 해서 두껍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통죽을 쓴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면 그래서 후죽 그죠? 대나무를 두껍게 해서 합했다니까. 그죠? 합해서 위병 자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원형을 복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또 겹치고 이래서 두껍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어떤 다른 이제 가죽이나 이걸 또 덧씌우고 아마 손잡이는 또 손잡이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은 술을 좀 이쁘게 그죠? 아마 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에 맹숭맹숭 이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자기 걸 표시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왕이나 귀족들이 하는 거, 사대부들이 하는 거, 평민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평민이 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광솔이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근데 이렇게 크기나 이게 비슷해야 되니까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고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격부하고 여기 분조 말씀드렸고 다음이 이겁니다. 여기 봉의 형태. 봉의 형태는 숟가락이다. 장, 예, 방의 모양은 상은 엿이다. 숟가락이고 봉의 크기는 손바닥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봉의 재질은 수피로 입혔다. 그죠? 물소뼈로 물소 가죽으로 입혔고 봉의 자루는 대나무. 예. 당시 이렇게 조선에도 처음에는 물소를 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소가 그 화살 그 뿌리 화살을 만들 때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쓰고 난 가죽들은 아마 이걸로 썼는데 이제 추위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안 하고 이제 수입을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나오는 소가 나오면 자꾸만 농사를 생각하는데 농사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수렵 유목이거든. 활 만드는 게. 그때는 소를 수로 봐야 돼. 수. 활 재료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 자, 그리고 구의 이거나 요거나 구의 크기는 달걀이고 구의 재료는 마늘과 나무를 했다는 거고 다음 주발 요거 있죠. 여기 굴지 땅을 파서 마치 뭐와 같이 노쇠 그릇 완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노쇠 그릇처럼 됐다. 그래서 노쇠 그릇처럼 돼 있고 이름을 와아라고 한다. 와아. 이게 이제 제비집 와예요. 이렇게 모양이 제비처럼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와아가 아니고 원래는 왈이야 왈. 중국에서 아는 리을 발음이에요. 리을 발음이 없기 때문에 왈. 그러니까 홀하고 비슷한 것 같아. 홀. 홀에서 온 건지 와가 거기 가서 홀이 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요. 혹격 전각.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거 전각이 있으면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전각 사이에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당에 둔다는지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원전을 봐야 됩니다. 그거나 혹은 계단 위에도 놓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로 안 되는 거죠. 이걸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때는 주발이 있는 숟가락 줄 때는 주발로 떠서 그렇죠. 떠서 올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평지에다도 와를 만든다. 평지에도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와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택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택지에 그 평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마당에서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각, 와 위치는 전각, 섬돌, 평지 이런 데 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을 할 때는 기본 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행에 맞춰서 목화 토금수하면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두는 것은 목, 화는 불이니까 섬돌이 이러면 화죠. 그다음에 목화 토는 땅속에 땅을 파서 넣는 거 토. 그다음에 금은 앞에 돌 같은 거 넣는 거 장벽을. 그리고 수는 금을 파는 거지. 물줄기처럼 땅을 파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를 넘어야 되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장, 경기장을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치는 방법. 여기 있죠? 격자는 혹, 궤, 무릎 꿇을 궤. 아마 이때는, 아마 가까운 데서 아주 세밀하게 할 때는 무릎 꿇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탁. 예. 뭐 허리를 굽혀서 한다든가. 근데 여기 조선왕조실록은 이것을 그냥 아주 핵심만 탁 이렇게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은 서서 한다. 무릎 꿇고 하거나 서서 한다. 그래서 나무로 굴을 치는 방법은 네, 푹 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굴러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 그래서 아마 숟가락 같은 걸로 쳤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뜻이고요. 혹 등, 월, 넘어갈 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같아요. 자, 사정전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탁 쳐서, 푹 날아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 창문과 이 창문 사이를 넘지 못하면 아마 벌타, 왜냐면 올라가서 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벌타를 준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저기 연못에 빠지면 벌타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박세리가 다 걷어가지고 해서 유명했던 거 아닙니까? 또 혹, 사기, 비스듬히 일어난다는 거 뭐냐면 언덕 같은데 탁 치면 공이 슉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 경사질 사자, 비스듬히 사자 일어날 게 혹은 윤전. 이건 뭐냐면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죠. 이건 아마 평지니까 말할 거예요. 따굴따굴 이렇게 따굴따굴 구르는 거. 이렇게 해서 돌윤자에다가 돌전자, 수레바퀴 윤자, 그리고 각각 구멍 있는 곳, 그죠? 구멍 있는 데서 맞추어서 넣으란 뜻입니다. 소재지는 있는 곳에서 마땅히 의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구멍을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격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와를 5개 두면, 이제 거기에 따른 각 동마다 이제 그 홀에 자기 정규 약속타가 안 되면 이제 점수를 못 따요. 그러니까 우리 골프는 이 18홀에 4타가 기준이죠, 4타. 그러니까 72타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한 번 쳐서 들어갈 때, 2번 쳐서 들어갈 때, 3번 쳐서 들어갔을 때 그 점수가 있으면 3대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많이 획득했느냐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 홀에 실격해도 관계없어. 다음 홀에 점수를 따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따서 마지막 홀에서 역전이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구의 방향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자, 득점 방식은 와에 들어가면, 그죠? 와에 들어가면 요거 이제 구가 와에 들어가면 휙산, 산대를 받는다. 그죠? 산대. 이게 획득 점수죠. 와에 구가 들어가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절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방식입니다. 방식. 점수를 얻는 방식이나 놀이하는 방식이 매우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합하면, 4개월간 지속했다는 거죠. 4개월간 지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즐겁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또 하나는 왕족과 종친이 여러 명 참가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구나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서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시류에서 했다는 거죠. 현재 기록은 없지만 시류에서 했다는 건 없어요. 정조대왕이 인덕궁에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창덕궁에 내정과 광현루. 광현루는 어디냐면 지금의 어디야.
그 저기 예전에 이방자 여사가 머물렀던 곳. 네, 낙선제. 예전에 거기가 광현루였거든요. 예, 그것도 다 궁궐 아니니까. 그러면 해정교하고 광통교회는 현재까지는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록된 문헌은 다 검색하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인 문집들은 아직 검색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구누구와 어디 가서 탁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례상거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궁궐에. 그리고 왜 했냐 이거죠. 왜? 이것은 아무래도 왕권 초기에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변을 성공한 사람들끼리 의리를 다지고 친목을 다지고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신들의 친목이 주요한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 방법이 많다는 것은 원전이 있을 텐데 왜 왕조실록에 그 원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때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적을 수 있어요. 정조대왕 때 와서야 이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원하는데 관심도 없었지만 복원의 어려운 점은 이 타구의 놀이 방법이 총 32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 원전을 몰라서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우리가 이제 격방 훈을 다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원전 공부가 들어갑니다. 원전 공부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격방 놀이 방법에 대한 규칙 이것을 먼저 만들 거예요. 다이제스트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이 방식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내부 토론을 좀 더 거친 후에 표준안이 되면 이 놀이 방법을 이제 표준안으로 잡을 겁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건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 해서 격방 세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